안녕하세요. 가해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 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자, 13주차 1차식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 훈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서장애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정서행동장애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사회적 기술 결함의 요인 그리고 그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서행동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기술 소셜 스킬 훈련에 대한 교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행동장애 아동들의 이 사회성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정서행동장애의 정의에도 나와 있을 만큼 정서행동장애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이제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서도 이 나타나 있는 그 정서장애 정의 내에 보면 이제 또래나 교사와 만족할 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안에도 이제 이 정서 행동 장애 정의 내에 보면 이제 또래와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에게 대한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성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아동들에게 이 정서행동 아동들에게 학업적인 성취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서행동장애다라는 정의 안에 중요하게 이 들어와 있는 부분 중에 한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 기술이다, 사회적 개념이다, 기술에 대한 개념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이제 필요성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를 다른 장애와 좀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도 꼭 사회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지체장애 중에서 유전자 변이, 다운 증후군 아동들 본 적 있으신가요? 다운 증후군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적인 능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또 사회적 기술은 지능이 높은 고기능 자폐나 성생동 장애 아동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청각이나 시각이나 지체, 지적,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장애와 다르게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이 이런 사회적 기술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장애와 문제를 낳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사회적 기술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동들이 이 사회성 기술에 대한 결핍이 왜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중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회적 기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 하여금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또 타인에 의한 사회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행동은 회피 또는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학습된 행동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거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이러한 정의는 아닌데 우리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어때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속에서
또 다른 인간, 그죠? 타인과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와 우리가 만들어진 이 사회 환경에 얼마나 이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봐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이 조화롭게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나는 적응을 하기가 어렵고 타인과의 교류가 어렵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보면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좋게 보이기도 하고 또 되게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대인관계를 어때요? 원만하게, 효과적으로 좋게 대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아동들에게 이제 겪게 되는 사회가 어딜까요? 바로 학교라는 곳이에요. 이제 아동이 가정을 떠나서 이제 처음으로 규칙과 타인과 함께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이제 이런 교육기관을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오기 전에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의무교육이 이제 학교라는 이제 사회에 아동이 이제 발을 넣었는데 이제 이런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 부족한 사회적 기술로 인해서 이제 학교 생활에 또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학업적인 성취도 나아가 사회적인 전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회성 기술이라는 것은 어때요? 또래와 또는 교사와 학교에 있는 직원들과의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규칙 따르기 또는 뭐 인사하기, 대화하기 또는 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 생활 내에 있는 사회성 기술이다라는 것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이 더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을 건데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기술이라는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좀 학교에서 아동이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사회적 기술과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이 사회적 기술의 결함을 가지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사회적 기술 결함에 있는 요인들이 나와 있어요. 아동의 문제 행동이라든지 또 이 사회적 기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연습이나 피드백에 대한 부족, 그리고 단서나 기회의 부족과 강화의 부족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 행동에 대한 요인이에요.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면 외연화와 내재화적인 요인을 우리 나눠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동들이 정서행동 장애를 많이 진단을 받게 되는 부분에서 외연화적인 요인이 되게 많죠. 주의가 산만하고 광의행동, 폭력, 여러 가지 혼잣말, 여러 가지 언어적인 거나 아동이 보이는 이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아동을 회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같이 생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통합이 아닌 또 아동의 개별적인 학습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 이제 이 문제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기술을 가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술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지식의 부족이겠죠. 이제 아동이 우리가 어때요? 이 사회적 기술을 이제 몰라요, 아동이. 이제 어떠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술을,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때요? 수업 시간 40분 동안에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이제 학교로 오기 전에는, 집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눕기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학교에 왔는데 4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된대요. 근데 어때요? 아동이 어떤 게 적절한 행동인지 이제 방법을 모르는 거죠. 자기는 같은 공부를 하면서도 누워서 했던 아동인데 갑자기 앉아서 해라고 하면 아동이 그 부분을 알지 못하는데 그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기술인 부분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또래와 또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아동이 어때요? 필요한 행동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이제 지식이 부족한 게 사회적 기술 결함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부분은 바로 연습이나 피드백에 대한 부족이에요. 이 아동이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이제 어떠한 사회적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동이 이제 그렇게 이런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셜 스킬을 사용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바르게 사용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은 혼자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친구와 함께 가지고 노는 거야 라고 이제 배웠어요, 아동이. 그런데 이제 아동이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옆에 또래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또래 친구는 이 장난감이 가지고 놀고 싶지 않고 책을 읽고 싶은데 이제 이 정서행동 장애 아동이 그냥 친구에 계속해서 장난감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상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장난감은 친구랑 나눠서 가지고 놀아라고 이제 배웠는데 야, 친구는 그게 아니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때요? 교사나 부모가 옆에서 땡땡아, 친구는 지금 장난감이 아니라 책을 읽고 싶대. 그러니까 장난감을 주지 않아도 돼. 라는 이제 그 상황에 맞는 피드백이 전달이 되어야지 아동이 자신의 행동이 맞는지,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사회적인 기술이 맞게 사용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피드백이 부족한 부분도 사회적 기술 결함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는 게 바로 단서나 기회에 대한 부족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동에게 그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부족함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단편적인 집에서만 또는 학교 교실에서 이렇게 되는 이제 우리가 부분으로만 자꾸 사회적 기술을 가리키게 되면 어때요? 아동이 일반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딱 그 상황에서만 이제 그 사회적 기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집에서
같이 하는 거야. 또는 부모님에게 먼저 뭘 하는 거야.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럼 집에 부모님이 들어왔을 때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일반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겠지만 이런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이게 일반화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제 어때 우리가 외연화 장애를 가진 아동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데리고 외출이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좀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게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단서나 또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기술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강화의 부족이에요. 아동이 상황에 맞는 사회적 기술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동이 버스 정류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려서 버스에 탑승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당연한 규칙이지만 이 정서행동 장애의 아동에게는 이 당연한 규칙이 아닌 자기가 익힌 사회적 기술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버스에 타는 게 아니라 우리 땡땡이가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줄을 서는 행동을 했어. 아주 잘한 행동이야. 이 버스 정류장에서 맞는 행동을 한 거야.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의 강화가 되어야지만 이제 아동이 이게 내가 적절한 행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아동의 일반화되는 행동으로 굳혀질 수가 있는데 자기가 아동이 적절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관심하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제 적절한 강화를 받지 못했을 때는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왜 아동이 막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면서 아동이 관심을 받았다. 그럼 어때요? 관심을 받은 거에 강화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아동은 더 문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이나 지식의 부족이나 연습이나 피드백의 부족, 단서나 기회나 강화에 대한 부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이제 사회적 기술의 기능에 이제 결함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아동에게 이제 사회적인 부정적인 이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 결함의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술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고민해 볼 건데요.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가지지 않는 일반 아동들은 그냥 성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행동 목록을 통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반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동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와 달리 이제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이러한 사회적 기술을 이제 스스로 이제 알기가 어렵고 또 발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각 발달 단계에 맞는 사회적 기술을 이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는 이제 학습을 시켜줄 이제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의사소통의 기술이라든지 또래와의 관계나 이제 자신의 감정 관리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또는 자기의 행동이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타인에 대한 마음의 기분을 감정을 이제 함께 공감하는 것 그리고 이런 규칙을 통해서 이제 규칙 지키는 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이런 협력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기술을 다 가르쳐 줘야지만 아동이 그게 맞는 알맞은 이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사회적 기술을 사용을 함으로써 아동이 어때요? 그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은 인지적인 학습을 할 때에 꼭 사회적 기술을 함께 아동의 프로그램에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자폐는 왜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자폐성 장애도, 오티즘도 이제 우리 이 정서행동 장애의 한 영역 중에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정서행동 장애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통한 이제 뭐 집단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의 이제 적응 문제와 또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중복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에게 사회적 기술의 훈련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술 훈련의 구성 요소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적응 행동과 사회적인 기술, 의사소통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나눠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적응 행동에서는 이제 독립적인 행동, 이제 아동이 스스로 해야 되는 행동과 신체 발달, 그리고 개인적으로 책임, 자기 지시, 직업 활동이나 이제 학업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기술에서는 이제 대인 관계에 관련 행동과 자기에 관련된 행동, 학업이나 또래 관계에,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는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적응 행동이 사회적인 기술 훈련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얘기해요. 이 사회적 기술만이 사회적 기술이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아동에게 이런 독립적인 행동이나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인관계나 또래나 학업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응 행동과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능력 안에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술을 이제 아동에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한 이제 절차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책에서 보면 이 네 가지 과정에서 이제 근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 언어적 지시와 모델링, 두 번째로 시연, 세 번째로 피드백과 강화, 그리고 네 번째로 문제 행동 감소 절차로 이제 우리가 이 절차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언어적 지시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에게 우리가 이 사회적 기술에 필요한 이 기술에 대한 언어적인 의미 전달적인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개념적인 요소를 잡아주는 게 바로 언어적 지시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교실에서 어때요? 교실에서는 뭐 뛰지 않는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친구들과 부딪히면 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뭐 교실에서 뛰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동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교실에서는 뛰지 않고 걸어 다닌다. 이렇게 교실에서 그렇게 해야지 친구들과 규칙을 지킬 수 있고 위험하지 않고 생활을 하기가 좋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제 아동에게 지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동에게 언어로만 설명하면 될까요? 안 돼요. 직접 보여주거나 이제 시범을 보이거나 또는 뭐 영상이나 그림이나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구체물을 통해서 이제 아동에게 그 사회적
기술을 어떻게 아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아동이 정확하게 그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연인데, 이제 시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연습이라 생각하면 되고 학습을 위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지금 아동에게 해야 되는 사회적인 기술을 이제 언어적 지시로 알려주고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아동이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반복 연습을 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시연입니다.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해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아동이 스스로 계속해서 그 사회적 기술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아동이 계속해서 행해보는 이 사회적 기술에 대해서 교사는 끊임없는 피드백과 또 그게 원활하게 잘 시행을 했을 때에는 강화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인사도 우리가 인사가 있어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친구들을 만나면 인사를 해.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친구들이 만났을 때도 인사를 해.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이제 인사를 해. 안녕, 잘 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잘했어. 땡땡아,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서도 인사를 하고, 그래 갈 때도 인사를 했어. 정말 잘했어. 라는 강화. 이렇게 이런 사회적 기술이 아동에게 행해지고 있는 부분에 아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아동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안녕 안녕 하다가 교실 밖으로 나가는 친구가 발견해도 안녕. 아니야. 그럴 때는 아니야. 친구가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잠깐 복도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는 인사를 안 해도 괜찮아. 이런 피드백이 아동에게 전달이 되어야지만 아동이 맞는 상황에서의 인사, 이런 부분을 그런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가 있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우리 문제 행동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동이 계속 보이는 이런 문제 행동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회적인 기술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효과적인 우리가 이 사회적 기술을 이제 아동이 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동이 발생하는 문제 행동을 이제 감소를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아동이 또 그에 맞는 사회적인 기술을 사용하는데 시간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 기술 훈련의 이제 교수 단계를 9단계로 이제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의 한 타깃을 이제 사회적 기술을 하나의 타깃을 정하고 나면 이제 그것을 아동에게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기 위한 이 9개 단계를 이제 거쳐서 하는 거예요. 먼저 아동이 습득해야 되는 사회적 기술을 정의를 하는 거죠.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예를 들까요? 친구에게 인사를 한다. 안녕 하고 친구에게 인사를 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우리가 기술을 모델링 한다고 했죠? 어때요? 인형극이나 영상이나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그 기술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필요한가? 정말 이 학생에게, 이 아동에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동도 필요로 하는가? 이러한 학생의 요구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아동이 이 사회적 기술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실질적인 환경에서 아동이 사용을 하게끔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역할극을 준비를 함으로써 그 안에서 아동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겠죠. 4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이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역할극을 내서 아동이 익히는 그 사회적 기술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7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동이 보여줬던 이 사회적 기술에 대한 부분에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물론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따른 아동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으로 아동에게 이제 이 사회적 기술을 익힌 거를 사용해 볼 이제 기회를 줘야겠죠. 그래서 8단계에는 이제 우리가 익힌 사회적 기술에 대한 과제를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9단계는 이제 그 다음의 역할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아동이 하나하나 사회적 기술을 이제 익혀나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아동에게 어떠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보면, 우리 책의 336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초등학생을 위한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 필요한 활동이, 어느 정도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또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또는 이제 공격적인 행동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술로 해서 이제 한 60가지 정도의 활동이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60개만 이 아동이 그냥 사회적 기술 훈련으로 넣어서 하는가요? 그러면 1단계에서 예를 들어 뭐 경청하기, 그러면 너무 모호해요. 우리가 이제 이 활동 내에서, 이 하위 영역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적인 우리가 사회적 기술을 익히기 위한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청하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친구가 얘기를 할 때, 얘기가 끝날 때까지 내가 듣고 있기, 또는 뭐 교사가 설명을 할 때에는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듣고 끝나면 질문하기, 뭐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목표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아동에게 사회적 기술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많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가르쳐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심결에 사용하고 있는 소셜 스킬이지만 이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은 이 무심코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우리가 아동에게 이러한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야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아동이 빠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결여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이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1번부터 60번까지 우리가 순서대로 가르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는 아동에게 꼭 필요한 순서, 그리고 타인이나 아동에게 위험을 주는 그런 행동을 줄이고 그런 위험성을 줄이는 사회적 기술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 부분은 표적 행동을 앞에 제가 설명하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순서 정하는 방법을. 그 순서에 맞게끔 우리가 이 사회적 기술도 선택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초등학생, 이제 우리 초등학교니까 이제 초등학생을 위한 이제 이런 소셜 스킬을 훈련, 우리가 이제 교수 단계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을 위한 이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에 60가지 구성되어 있는 내용도 봤어요. 우리가 원래 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 각 9단계에 맞는 우리가 단계별로 한번 정의를 하고 같이 우리가 학생과 교사가 되어서 이제 이 사회적 기술을 어떻게 모델링하고 요거를 파악하는 거, 역할극을 하는 거, 피드백을 주는 방향, 그리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중재를 함께 우리가 이제 직접 시행을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온라인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보여주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절학기라든지 또 이제 행동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다른 특강이나 저희가 다른 교과를 통해서 그래도 한 번 더 이런 스킬을 익힐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으로서 13주차 1차지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